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입니다. 1회고사를 끝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 이미 자축은 저번 주에 했겠지만, 그래도 축하는 축하잖아요. 제가 늦게나마 이제 축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 주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살아있다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유아인의 그런 연기력도 연기력이지만, 어떤 사회에 던지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좀 봤어요. 그 영화라는 게 사실 개인마다 가지는 생각이 다르고 또 주관적인 견해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가지는 견해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비들이 나오거든요. 좀비들이 나와서 유아인이 살고 있는 그러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내용인데 이제 그 이제 밀실이 된 그 아파트 공간에서 좀비들에게 이제 피하고 또는 이제 거기에 맞서 싸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좀비 떼가 마치 우리 사회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인터넷에서 저는 그거를 좀 더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인터넷 구조상 비대면이고 또 이제 익명성 뭐 이러한 구조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배우셨는데 자료를 우리가 찾으면서 정보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습득을 하잖아요. 그러한 습득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음, 그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이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정보라는 개념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이제 자료 같은 경우는 언론사나 매체나 이러한 곳에서 제공한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러한 제공되는 사실 또는 의견 중에 어, 그러한 편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언론에서는 편향성이 있는데 이게 편향성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기준에 맞춰서 이제 어떠한 사실을 내 기준에 맞춰서 의견을 재포장해서 나르는 것을 이제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언론에서 많이 떠돌죠. 이제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자들이 또는 다른 평론가들이 입맛대로 하는데 입맛대로 이제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어, 누군가를 욕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살해를 했거나 그러한 사람이면 비난받아도 마땅한데 이제 좀 그거보다 어떠한 인간적인 결함이 있으면은 결함이 있거나 뭐 이러한 사람들한테도 돌을 던지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댓글들도 많이 보고 그런 커뮤니티들도 많이 보고 그런 약간 좀 공격성을 띤 이제 그런 댓글들을 보면은 저도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상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나? 나도 댓글을 달기는 하는데 그러한 댓글 속에서 내가 과연 남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나? 너무 내 의견만 피력을 해서 내가 옳다는 것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좀 욕먹어도 싸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은 참 좀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쯤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 평가를 하시는데 저번 온라인 강의 때는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 변수가 뭔지, 전역 변수가 뭔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마 마지막 강의일 거예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강의 목차의 마지막 강의일 텐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수행평가에 임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밴드에다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고리즘에 대한 것을 복습을 하면서 선택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과 순차 선택 반복 기능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제어 구조는 이러한 그림들이에요. 이러한 세 가지의 부류로 이제 나뉘는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어진 조건의 결과값에 따라 프로그램 수행 순서를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순차 구조는 명령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고 선택 구조는 둘 중 하나, 뭐 또는 셋 중 하나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해서 선택을 하고 이제 동일한 명령어가 반복되는 반복이라는 것에 집중한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뭐 시퀀스, 셀렉션, 이터너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살펴보면은 순차 구조는 이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달걀을 깨서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러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구조에서는 손님이 반숙 프라이기를 원하는가 뭐 반만 익혀주게 하면은 이쪽으로 가고 전 다 익혀주게 하면은 이쪽으로 가고 이러한 내용들이고 자 제어 구조에서 이제 또 반복 구조가 있죠. 반복 구조는 1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이제 충족이 되면은 이쪽으로 가고 5인분이라고 했을 때는 한 명 이제 한 실행당 한 개의 프라이만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시 프라이를 만들어서 2개째, 뭐 3개째, 4개째, 5개째, 5개째가 다 되면은 손님께 달걀 프라이를 대접한다라고 이렇게 반복 구조가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은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대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구분만 할 줄 아신다면은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트는 좀 들었던 친구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1학년 5반이었나 아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다면은 이 부분은 좀 점프하시고 듣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었던 친구한테도 이제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비교 연산자는 두 가지 값을 비교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딩 때 했던 수학을 보면은 이러한 기호, 이러한 기호, 이러한 기호, 이러한 기호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뭐 이쪽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이제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이 2번보다 크다 할 때 뭐 크다. 1번이 2번보다 크거나 같다. 1번이 2번보다 작다. 1번이 2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코드 쪽에서 이 이퀄 기호가 2번이 나오잖아. 는 기호가 2번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연산자에서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자에서 같다라는 기호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지 않다라는 기호도 나와야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러한 는 기호에다가 표시를 할 때 여기 짝대기를 긋잖아요. 근데 컴퓨터 기호에서는 이러한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이런 느낌표와 는을 같이 쓰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되고 이제 느낌표와 는 이렇게 정확하게 순서를 시켜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라는 이런 6가지의 비교 연산자 또는 관계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셔도 되고 그냥 연산자와 이 의미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해볼 때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 중에 제가 이제 또 맛을 한번 봐야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0자인가요? 0자. x는 100이고 y는 200으로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x는 변수
의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초기값을 설정을 해놓는 거야. y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까지 했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NG가 났었네요. 이렇게 했을 때 x랑 y랑 변수의 기본값을 설정해 놓으면은 바로 이제 선언이 되는 거죠. 거기서 y는 x 이게 아니네요. x는 y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서는 false랑 true로 이제 하는데 false는 거짓말이고 true는 진실이라는 뜻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 x는 y보다 크다 했을 때 100이 200보다 크나요? 라고 컴퓨터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0은 20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짓으로 판명이 되는데 이거는 좀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 아마 이대로 하면은 원하는 값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x는 y 적고 여기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따옴표가 아니죠. 이대로 따옴표를 적으면은 이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은 실행을 해보면은 false로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럼 여기다가 기호를 바꿔서 y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true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는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는을 한번 사용해 보면은 여기다가 는을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x의 값을 200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200으로 설정을 해서 해보면은 true가 나오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오시나요? 그렇게 나오신다면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100으로 바꾸고 여기다가 느낌표를 한번 적어볼게요. 100과 200이 같은가 다른가? 여기서는 다르다고 표현을 했는데 100과 200은 다르니까 true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는을 두 개를 합치면은 x랑 y는 같아 라고 했을 때 거짓이 나오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코딩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갑시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비교 단계에서 이제 숫자나 변수 등 두 값이 크고 작음을 비교한 연산으로 비교하는 두 대상의 조건이 맞으면 참, 틀리면 거짓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안에 있는 이거를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 연산자 쪽으로 가보시면은 여기 논리 연산자로 가보시면은 여러 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비교 연산자에서 좀 더 조건을 많이 추가하고 싶을 때 이러한 연산자를 또 추가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x and y, x or y, not x 이러한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x와 y가 모두 true이면은 x and y는 true, 나머지에 대해서는 false. 그러니까 x와 y랑 모두 참여해야지 true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true고 여기도 true면은 x and y는 true로 판명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true인데 여기가 false면은 false이고 여기가 false이고 여기가 true면은 false이고 x, y 모두 false이면은 false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x랑 y랑 모두 true이면은 true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x or y 라고 했을 때 x와 y 모두 false인 경우만 false, 즉 x랑 y 둘 중 하나라도 true이면은 true입니다. 이 or은 또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영어적 의미에서 그래서 x든 y든 true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모두 true입니다.
여기 앞에랑 여기 and는 그리고 라는 뜻인데 한글로 그리고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좀 암기를 하실 때 x, y 이렇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여기 순서대로 두 개 true, 한 개 tru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0개로 하셔도 되겠지만 그건 좀 헷갈리고 x가 first이면 true 이거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가 first이면 true, true이면 false. 자,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요. 제가 좀 키워드릴까요? 이건 작아지는구나. 자, 해보겠습니다. A는 10. B는 20으로 했을 때 A는 5보다 크고 and B는 1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해보면은 아이고 제가 두 번을 눌렀군요.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거를 나타나게 하려면은 프린트를 써야 됩니다. 프린트 이렇게 쓰면은 결과값은 나와 있듯이 true로 나오고요. 여기다가 프린트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프린트 A는 5보다 크고 and B는 5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 5보다 작나요? 20이? 틀리죠? A가 5보다 크나요? 이건 맞죠. 근데 B에서 하나가 false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false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위에 거는 true, 밑에 거는 false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A는 5보다 작고 and B는 10보다 크다 인데 저는 이거를 부등호를 반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반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5보다 10이 5보다 작나요? 아니죠? 여기서 false가 나왔네요. 그럼 무조건 여기에 진위와 관계없이 그냥 false가 나오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B가 10보다 작나요? 그렇진 않죠. 20이니까 10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 false로 나오기 때문에 false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밑에 있는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하나씩 해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맨 마지막 거를 한번 해볼게요. not 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월은 우리가 5월도 한번 해볼까요? 5월 A는 5보다 크거나 B는 1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A가 5보다 크죠? B가 10보다 크죠? 근데 이거를 제가 한번 부등호로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도 true가 나올까요? true가 나오네요. 왜냐하면은 A는 5보다 크는 이 하나의 true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여기와는 상관없이 그냥 true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not 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A를 했을 때 not A는 5보다 작다 라고 한번 해보면은 A가 5보다 작으니까 A가 5보다 크죠? 10이니까 5보다 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false예요.
여기다 false인데 이거 false이지만 여기다가 not을 붙인 거예요. false인데 not을 붙였다. 그러면은 false의 반대 개념이 돼서 true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이번에 선택구조에 꽂힌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선택구조에 제가 꽂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조건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로봇 청소기를 예로 든다면 로봇 청소기가 이제 막 바닥을 닦잖아요. 막 바닥을 닦는데 거기서 벽을 만났어요. 벽을 만나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든 피해야 되겠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근데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피한다라고 이제 조건을 줬으면은 왼쪽으로 피하겠죠. 또는 닦이지 않은 부분 쪽으로 피한다라고 했을 때는 닦이지 않은 부분 쪽으로 피하겠죠. 이러한 어떠한 분기점이 있을 때 그 분기점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건문은 어떻게 보면 코딩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꽃이라는 그 꽃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또는 망원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건문에 유형 1이라고 있죠. 이 유형 1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유형 1에 if 여기는 이제 조건식이 나와요. if라는 구절에 조건식이 나오고 여기다가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낱말이 이제 보이시죠? 이 두 가지 구조물로 거의 모든 코딩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else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해두시고 암기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사실 이 구조가 쉽사리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생각이 나신다면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경쟁 참 치열하죠. 어쨌든 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if, else 구문 영어로 따지면은 이것도 문장이 되겠죠. 유봉 외고라는 말이 답게 여러분들 영어 구조를 생각해 주시면은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 else라는 이 구조물에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달아요. 이 else 문에도 조건식을 달 수가 있는데 그 조건식이 만약에 좀 복잡하거나 하면은 else를 많이 둘 수 있어요. 2개, 3개. 근데 if는 하나만 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if는 하나만, else는 여러 개. if, else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 이제 조건식을 달 수 있는데 조건식에 땡땡이 그려져 있어. 이 땡땡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입력하실 때 땡땡을 입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조건식에 문장이 종료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도 참 멍청한 게 이게 문장이 이게 다음에 프린트를 하면은 프린트 이걸로 의미를 해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도 어느 정도의 로직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따르는 겁니다. 마치 유봉여고의 규칙이 있듯이 발열 체크를 하고 뒤로 돌아간다 뭐 이런 규칙이 있듯이 그래서 문장이 종료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를 하고 그러면 컴퓨터가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장이 끝났을 때 그렇지 않으면으로 넘어가서 else로 넘어가서 문장이 종료되어 있지 않았죠. 그 문장이 종료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로 다시 가서 불합격입니다. 라고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이 여기 빈칸이 있죠. 이거를 우리는 흔히 띄어쓰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구문 if, else 이 구문에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에서 우리는 여기 띄어쓰기를 합니다. 이 띄어쓰기를 하는데 그 띄어쓰기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로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뭔가 이 조건식에 만족하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띄어쓰기를 여러분들 꼭 지켜주셔야
내가 원하는 값을 입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score int inf 당신의 점수는 이라고 했을 때 inf score 조건문 if하고 조건문인데 스코어가 60 이상이면은 프린트, else면은 불합격, 프린트 이렇게 되게 됩니다. else하고 땡땡 문장이 종료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자,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에 int라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input이라는 내가 이제 타자로 치는 입력 값을 정수형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입력하는 이 input은 어떻게 보면은 글자예요. 글자라는 숫자로 써도 글자로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그러한 글자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정수형을 바꿔주는 함수가 또 필요한데 함수를 int라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복습한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 당신의 점수라는 이 문구가 떴어요. 이 문구가 떴는데 여기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입력을 해줬을 때 우리가 만약에 80이라는 점수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스코어가 60 이상이거나 같을 때 라는 이 조건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합격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띄어쓰기는 스페이스 또는 스페이스바 또는 그냥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누르게 되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탭을 하게 되면은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쉽게 이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합격입니다. 프린트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나뉘는데 다시 한번 런을 해보시고 20점으로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0점을 해보면은 이렇게 안타깝게도 불합격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문이 됐다면은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 실습에 있는 이 조건문 정수를 입력을 했을 때 짝수, 홀수 이런 구문들을 한번 입력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죠. 저는 변수 a라고 지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퍼센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연산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전에 못 배운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퍼센트라는 것은 연산자에 이제 해당되는 뭔가 연산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다가 이제 주석을 달게요. 이제 퍼센트라는 의미는 뭐 위키백과를 찾아보셔도 된 파이썬 퍼센트라고 검색어를 치시면은 나오게 되는데 퍼센트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할 때는 보통 이러한 기호를 쓰잖아요. 이거에 나머지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 나누기 2를 했을 때 몫은 1이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뭐죠? 1로 남죠. 좀 더 해보면은 7 나누기 3을 했을 때 몫은 1인데 나머지는 7 나누기 3이니까 나머지는 4가 남겠죠. 그런 값을 할 수 있는 게 이 퍼센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 기호를 이용해서 if 조건식 else라는 것을 만들어 보면은 정수를 입력하세요 했을 때 저는 5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5는 홀수죠. 홀수가 나온지 한번 볼까요? 엔터를 치게 되면은 홀수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a%e 2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짝수 홀수를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만약에 나머지가 0이 되면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건 짝수겠죠.
그래서 프린트 짝수입니다로 분기가 나눠지는 거고, else 그 밖에 1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1이 되는 경우, 그 한 가지 경우밖에 없지만 그 나머지 경우, A가 A랑 E랑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는 짝수이고, 그 밖에 모든 다른 것들은 홀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이용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시고, 밴드에 있는 제 새로 만드는 사진첩에 한번 스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코딩에 대한 이해도나 또는 자랑을 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반복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파일을 또 올려놓을 텐데, 여기에 이제 반복문이라고 하면은 컴퓨터 작업을 실수 없이 빠르게 수행을 하고, 그런 수행 시에 반복문을 제어할 조건문, 이러한 구조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조를 해서 또 이제 작성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러한 겁니다. 잠시만요. 이 while문과 for문인데, 그 중에서 while문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행평가에 낼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while문 중에서, 이런 while문 중에서 예제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게 되면은 while문에서 1에서부터 5까지 출력을 순서대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a는 1이라는 초기 값을 설정을 해주고, while a는 5보다 작다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이 플러스는 이라고 하는 연산자는 또 안 배운 게 여기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a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a는 a 플러스 1, a는 a 플러스 1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ile문을 했을 때 이 a가 5까지 증가가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코드로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 구조 부분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 사실 while 부분이에요. 근데 시간상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지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제문만 한번 빨리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는 1이라는 변수 초기값을 설정을 하고요. while이라는 부분과 a는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a가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한다 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문을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프린트 a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a를 계속 하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만 한번 쳐볼까요? 여기까지만 쳐보고 한번 런을 한번 돌려보게 되면은, 이걸 무한반복이라고 하거든요. 자, 컴퓨터 다운되기 전에 클리어하고, 클리어해.
안 되는군요. 자, 빨리 다른 언어로 다른 이제 증가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은 a는 1이라는 초기값을 줬는데 a가 5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라 라고 이제 명령문이 주어진 게 조건문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a가 1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a는 1 넘어가고 a는 1 넘어가고 a는 1 넘어가고 a는 1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무한으로 즐겨요 1 1 1 2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려면은 증감이 필요해요. 증가 또는 감소의 준말인 증감을 필요한데 a는 플러스는 1 플러스는 1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a는 5보다 작을 때까지 이러한 것들 반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a 프린트 1이 되고 이 1 a에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씩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 구조가 될 때까지. 그래서 a가 5일 때 프린트 5를 먼저 프린트 1을 먼저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1을 증가해서 a가 2일 때 5보다 작으니까 a를 표현을 해주면 2가 되겠죠. 2에서 또 추가를 해서 3이 되면은 이렇게 제가 당황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안 되시면은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a는 1일 때 프린트 a에서 a는 1씩 증가를 하는 상태로 조건 이제 결과를 냈고 이 결과를 반영을 해서 a는 계속해서 1씩 추가가 되면서 이제 5를 넘어간 6 시점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때 이제 실행이 종료가 되고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까지만 실행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전에 배운 거를 복습을 하면은 여기에서는 전역 변수 a가 1이라는 여기는 전역 변수로 이제 되는 거고 이 while문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조건식의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지역 변수 이제 영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